네, 안녕하십니까. 자, 기본서는 169페이지, 그 다음에 핵심 교재는 33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33페이지. 자, 역시 핵심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법률행위의 분류에서 지난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보신 것이 의사표시 모습에 따른 분류, 그래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바로 이어서 기타의 분류를 보시겠습니다. 자, 33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기타의 분류가 나오고요. 우리가 재산행위와 신분행위 또 다른 각도에서 법률행위를 분류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행위와 신분행위 하면 자, 신분행위에 해당되는 신분행위에 해당되는 것만 특별히 가로 속에 들어있죠. 혼인, 이혼, 입양, 파양 등 했는데 그 외에도 뭐 인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가족법상 신분행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여러분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법상 신분행위라 그러고요. 자, 그 다음에 대개는 이제 여러분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매매나 임대차, 그 다음에 뭐 도급, 뭐 위임, 고용 이런 것들은 뭡니까? 예, 재산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고용은 여러분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신분행위를 제외하면 대부분 재산행위입니다. 뭐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든지 지상권 설정 계약 이런 것이 다 재산행위죠. 그 다음에 요식행위와 또 불요식행위라는 법률행위의 분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요식행위에 해당되는 것만 특별히 거기다가 넣어놨죠. 그래서 법인 설립 행위는 아시다시피 정관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식행위고요. 그 다음에 혼인, 이혼 등의 신분행위도 신고를 갖춰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요식행위고 어음수표 등의 행위 이런 것도 바로 요식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대개는 기타의 재산적 법률행위는 대부분 뭡니까? 불효식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죠. 불효식입니다. 매매, 임대차 모두 불효식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생전행위와 사후행위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 태아의 개별적 보호주의 부분을 설명할 때 사후행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생전행위든 사후행위든 행위자가 살아있을 때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행위자가 사망해야지 효과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사후행위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증이나 사인증여, 그 다음에 뭐 유언 이런 것들이 대부분 어디에 해당됩니까? 사후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유인행위, 무인행위, 자 이런 것은 이제 문제로 출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무인행위의 엄수표행위라는 것이 있는데, 자 그냥 참고로 이것은 들으시죠. 자 예를 들어서 을이 갑한테 어떤 물품을 공급하고 갑이 발행한 엄을 받았습니다. 엄을 받았죠. 그래서 을이 다시 자신의 채권자를 위하여 갑으로부터 받은 엄을 이쪽으로 양도를 하게 됐는데 갑과 을 사이에 원인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됐다. 그러면 을이 갑으로부터 받은 엄도 엄의 교부행위도 무효가 된다. 그럼 이건 유인행위가 되겠습니다. 서로 원인이 있다. 그죠? 그러나 엄수표행위는 무인행위. 무인이라는 것은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앞에 것이 무효가 되더라도 이쪽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쪽은 유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갑에게 엄을 발행한 갑에 대해서 갑이 채무자 아닙니까? 어쨌든 최종 소지인이 채권자죠. 그래서 최종 소지인 채권자가 채무자 갑에 대해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것이 유인행위가 돼버리면 엄수표는 역시 그 통용력이 유통성이 대단히 빠른 것인데 거래 안전을 크게 해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무인행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6번은요. 독립행위와 보조행위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보조행위를 여러분이 확인하시면서 자, 여기 보면 미성년자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해줬다.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추인, 대리권 수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조행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된 행위, 종된 행위는 둘 다 봐야 되는데요. 금전 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가 소비대차 계약이라 하죠. 이 소비대차 계약이 주된 행위입니다. 그런데 종된 행위는 돈 빌려주면서 담보를 설정받는 행위.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저당권 설정 계약이다. 예를 들면 이러면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은 담보 설정 계약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종된 법률행위가 된다. 그래서 금전대차, 돈을 빌려주고 받는 금전대차 계약이 주된 법률행위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담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뭔가 담보를 제공하시오 해서 부동산을 뭐 저당권을 설정받는다든지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이런 것은 종된 법률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타의 분류는 빈도 있게 이렇게 뭐 출제가 된다거나 빈도 있게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끔 이제 지문에 법률행위의 종류를 출제할 때 이렇게 섞어서 지문에 한두 개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자료에 교재에 지금 핵심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 두셔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중요한 법률행위 목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우리가 법률행위의 목적은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 여기서 제일 먼저 가능부터 먼저 나옵니다. 자, 법률행위 목적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뭐 별을 따다 주겠다. 그렇죠? 뭐 연인지간에 뭐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물리적으로 당연히 불능한 것이죠. 우리가 법적으로 봐도 당연히 불능한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별을 어떻게 따느냐. 죽은 사람을 살리겠다는 계약. 1시간 내에 미국에 다녀오겠다는 계약. 이런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물리적 불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목적이 가능하다, 불능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설사 가능하더라도 사회 통념상으로 불능이라면 그것은 우리 민법상 불능으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가장 흔한 예가 뭐냐? 한강에 빠뜨린 바늘을 찾겠다는 계약. 한강에 뭐 반지를 빠뜨렸는데 한강대교를 건너가다가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뭐 목걸이를 이렇게 빠뜨렸다 치자고요. 그것을 찾아준다는 계약은 물리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어요.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 목걸이 하나 찾기 위해서, 반지 하나 찾기 위해서, 아니면 빠뜨린 바늘을 찾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지만 사회 통념상 불능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의 가능 불능의 기준은요, 물리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뭘로 판단한다? 사회 통념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핵심 교재에는 지금 그 문장이 없는데 목적의 가능과 불능 옆에다가 가로를 하나 하셔갖고요. 사회 통념으로 판단 이렇게 쓰고 가로 닫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 그랬죠? 사회 통념으로 판단한다. 사회 통념으로 판단.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가 불능의 종류에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렇게 나누는데 이 원시적 불능은 이미 불타버린 건물을 매매 계약을 했다. 이와 같이 계약 이전에 이미 불능한 것을 뭐라 하냐면 원시적 불능이랍니다. 법률행위 하기 이전부터 이미 목적이 불능한 것을 원시적 불능이랍니다. 그래서 이 원시적 불능은 당연 무효라 그러죠. 당연 무효. 그런데 후발적 불능은 뭐냐면요. 이것은 법률행위를 할 때는 가능했어요. 가능했는데 그 이후에 불능하게 된 것을 후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행불능이라는 것과 위헌부담으로 나누어집니다. 위헌부담으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은 여러분 채권법에 가면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채권법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행불능과 위헌부담 우선 채권법에서 우리 공부하자. 그리고 민법 총칙에서는 어느 정도만 출제하고 끝나느냐면요. 원시적 불능은 당연무효이다 나옵니다. 민법 총칙에서 지금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후발적 불능은 가끔 뭐가 나오냐면 후발적 불능은 법률행위 그 자체를 무효로는 하지 않습니다. 즉 뭐냐면 원칙적으로 계약 자체 효과는 유효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유효. 단지 이행불능 위헌부담 문제로 나누어지고 이것은 우리가 채권법 가서 자세한 공부를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제가 열심히 자료 교재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사례를 들어서 충분한 설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시간을 좀 아낄 겸 요 정도만 봐두십시오. 총칙에서 나오는 부분까지만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고요. 거기 나와 있죠, 지금? 목적의 원시적 불능은 당연 무효이냐. 자, 이런 것은 좀 밑줄 딱 됐고요. 후발적 불능은 법률행위를 무효로는 보지 않고, 그래서 뭐라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유효. 여기다 밑줄 딱 쳤고요. 이행불능, 위헌부담 문제로 나눈다. 그 다음에 사회질서 위반의 실질적 유형. 자,